상가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에어비앤비로 운영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이 상가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기까지의 과정과 오픈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이 호스텔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까지 솔직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인테리어비는 약 1억 2천, 세팅비는 약 1,500만 원, 용도 변경 비용은 4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4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에어비앤비 매출은 약 2,055만 원, 부킹닷컴 매출은 2,80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를 빼고 나면 4개월 동안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4,216만 2,736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부산이라서 서울과 다르게 비수기와 성수기의 금액 차이도 꽤나 나는 편이었지만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매출과 7, 80%의 예약률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월세 143만 원, 공과금 약 30만 원, 청소비 약 80만 원, 기타 소모품비 약 10만 원 등을 제외하면 월 평균 순수익은 730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익률로 계산하니 52% 정도가 나오네요. 다만 여기서 청소비 부분은 예약률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아직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성수기에는 이 수익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단기 임대랑 실증 특례 숙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은 주택이라서 마음 놓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상가보다 짧았기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운영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에서 호스텔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호스텔을 용도 변경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원형 탈모가 올 만큼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호스텔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의 상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렌트프리도 받기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지속된 협의 끝에 2개월의 렌트프리를 받았습니다만 용도 변경이 늦어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운영은 시작도 못했는데 월세만 내야 되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원래 단기 임대 시작했을 때는 단 이틀이면 숙소 세팅이 끝났거든요. 통건물로 에어비앤비 숙소 세팅했을 때도 한 달이면 다 끝났는데 호스텔로 넘어오니까 몇 개월 동안 돈만 여기저기 계속 나가지.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운영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오픈을 하자마자 예약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 근심 걱정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숙소의 퀄리티가 좋고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숙소를 이용하는 게스트들의 민원이 거의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주택에서 운영했을 때는 똥 싸고 가는 손님, 엉망진창으로 쓰레기 밭을 만들어 놓는 손님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호스텔은 진짜 CS가 거의 없어서 놀랬습니다. 이렇게 상가에서 할 때랑 주택에서 할 때 장단점이 명확하단 걸 제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통건물제로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옆 건물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주택단지라서 소음 부분에 민감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각자 차이가 있는데 주택은 2년에 한 번 연장해서 총 4년, 상가는 최대 10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상가에서 운영하는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주택에서 외도민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전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주택도 계약을 10년으로 진행했을 때는 똑같이 상가처럼 10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허락해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죠. 그래서 주택의 경우 운영기간이 다소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예상 수익과 나중에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증 특례였기 때문에 외도민보다 보수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들어갔었고 28년부터는 단기 임대 운영 아니면 소액의 권리금을 받고 엑시트할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주택으로 운영했을 때는 보통 저처럼 실증특례나 외도민으로 시작을 하실 텐데 그러면 전입신고를 본인 명의로 한 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처럼 추가적으로 숙소를 운영하고 싶을 때에는 단기 임대나 호스텔을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호스텔은 상가이기 때문에 운영기간과 어떤 손님을 타겟으로 할지를 고려해서 프리미엄 숙소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인테리어비는 주택보다 많이 들어갔지만 월 수익이 주택보다 훨씬 높고 나중에 숙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에어비앤비 매물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물이 나오면 급한 마음에 계약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꼭 여기서 운영하게 되면 누구를 타깃으로 할지, 몇 명을 받을지, 그러면 비슷한 컨디션의 숙소들은 얼마를 받아야 예약이 잘 되고 꼭 후기까지 샅샅이 찾아보고 입지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되면 초반 세팅할 때만 조금 정신없지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내가 해외여행을 가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통장에 매일 돈이 꽂히니까 계속 늘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죠. 근데 어디다 해야 할지 다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복잡하고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입지 조사와 수요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프라이스랩스나 에어비앤비의 스마트 요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침대나 욕실, 방 개수 이런 것들만 고려할 뿐이고 나와 비슷한 퀄리티의 숙소까지 비교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영상 달아놨으니까 무료 이용 이벤트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